안녕하세요. 종목의 제왕 2부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2부에서 함께할 전문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2부에서도 계속해서 우리 스파이더 전문가님, 상군 전문가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잘 쉬셨나요? 안녕하세요. 잘 쉬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2부에서도 두 분과 함께 두 배로 더 알찬 방송 기대해 보겠습니다. 먼저 참여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못 찾겠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만 하시면 링크가 뜨는데요. 그 링크 클릭만 하시면 한 번에 아주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5959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부에서는 우리 스파이더 전문가님의 강의부터 알찬 종목들 소개까지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1부에서 못다한 이슈 얘기 마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관련주들도 상승을 했거든요.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인데요.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우리 상군 전문가님. 네. 하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아, 네. 네, 하락을 했던 것 같고 지금 맞습니다. 하락을 했죠. 그 이번에 파웰 의장이 네. 투기적 요소를 갖고 있다라면서 이제 부정적 의견을 냈습니다. 네. 여기서 전 사실 저도 현 시점에 이제 가상화폐의 가치만 본다면 조금 고평가되어 있지 않나, 혹은 조금 더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봐야 되는데 좀 너무 과한 강세를 가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최근에 이만큼 강세를 보였었던 가장 큰 이유는 어떻게 보면 앨런 머스크 형이라든가 돈나무 누나의 이제 훨씬 더 많이 갈 거야라는 그런 네. 이슈들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초강세를 보였었던 게 사실인데, 앞으로 향후에 못 간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현 시점에 좀 과한 상승폭을 그런 거를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연준 파월 의장은 어느 정도 잠재우기 위한 좀 과한, 이제 너무 자금이 많이 쏠려 들어가지 않도록 좀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잖아요. 저번 주에 나와서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조금 과한 상승감이 있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대응했으면 좋겠다. 혹시나 대응을 하더라도 짧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알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건 아니지만 파웰이 이거 투기적이야, 부정적이야라고 말을 해줬기 네.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잠잠한, 좀 이렇게 약세를 어느 정도 일정 시간은 보낼 가능성이 좀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스파이더 전문가님은 비트코인 관련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상군 전문가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파월 네. 의장이 어떤 이제 약간의 이제 진정세를 좀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좀 과열되어 있던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고, 그리고 지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저도 이제 그 코인을 한 20% 정도는 제 자산을 갖다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조금 부정적이에요. 뭐냐면 한 2년 정도까지는 저도 코인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비트코인이 220만 원 당시에도 저는 저희 이제 카톡방에 그러니까 그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신 회원님들한테도 YSLUM이라는 프로그램을 깔아서 제가 한 5만 원 상당의 코인을 그때 드렸었어요. 선물로 드렸죠. 네. 그러니까 그때 한 300분에게 이제 선물로 드렸거든요. 와. 근데 그게 이제 2,800만 원을 받고 이제는 7천만 원, 원화로 이제 와. 7천만 원을 넘어가는 상황까지 이제 엄청 지켜보면서 네. 굉장히 좀 와, 이게 여기까지 가나라는 좀 그런 좀 놀라움도 있었는데, 지금 인도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저번 주에도 설명을 네, 드렸듯이 법으로 국가 차원에서 금지한다고. 관리를 하겠다라고 네. 말을 했고, 그다음 제가 만약에 이제 인도 아직 그게 법안이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통과된다고 하는데 상당수의 인원이 빠져나가면서 수급이 빠져나갈 것이다. 그러면서 코인 쪽에는 부정한 어떤 약간 좀 불확실성이 되게 커지면서 코인은 조정이 올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관련된 어떤 저희가 조금 이제 좀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하고 저희가 좀 대화를 많이 해요. 네. 근데
좀 놀란 게 뭐냐면 2년 동안은 하지 마라. 부정적인 의견이군요. 네, 굉장히 부정적이더라고요. 근데 2년까지 이거를 코인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 너무 길지 않아? 조정이 너무 긴 거 아니야? 1년 최소 1년 정도는 조정 기간을 거칠 것이고 거기서 바로 급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매집을 내년이나 내후년 초반에 매집을 좀 하셔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굉장히 좋은 가격에 사실 수 있을 거다라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거든요. 근데 저도 제 의견도 별 차이는 없어요. 한 1년, 저는 솔직히 올해는 코인 쪽에는 눈도 안 돌릴 겁니다. 과거를 좀 뭔가 반복하는 거네요. 지난번에도 예전에 호황기를 거쳤다가 많은 조정을 저희가 이제 받고 지금 로드맵이라고 다시- 그러죠. 코인 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코인이 어떤 길을 이제 어떤 쪽으로 개발이 돼서 어떤 쪽으로 갈 거야. 이걸 로드맵이라고 하는데 네. 사실 코인의 어떤 로드맵이 뭔지도 모르고 투자를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리고 코인은 정보력이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정보력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일반 어떤 투자가들께서 이 코인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빈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왔다 갔다 주가가 상승과 어떤 하락을 반복할 때 과연 이 정보를 내가 정확하게 갖고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제가 이걸 버틸 수 있느냐 없느냐 몇 점을 정확하게 알고 자, 이 코인은 지금 조정일 뿐이시고 다시 반복해서 올라갈 거야 라고 하는 정확한 어떤 정보는 없거든요. 그러다 보면 굉장히 심리가 흔들 수 있고 그러다 보면 투자에 굉장히 좀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 보면 저는 내년까지는 좀 코인에 대해서는 약간 좀 소극적인 대응이 맞지 않나.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저는 사실 내년까지는 코인을 안 볼 거예요. 그리고 많은 분들의 어떤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의 어떤 의견을 봤을 때는 굉장히 긴 조정이 오지 않겠나. 그리고 이슈 자체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한 올해까지는 조정이 오지 않을까? 근데 내년은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라고 했을 때 아니 내년에도 조정이 계속 이어질 거야. 그런 의견들이 많기 때문에 전 당분간은 좀 코인 쪽은 소극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비트코인이 많이 과열이 됐다. 그리고 내년까지는 조정이 예상된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전문가님, 근데 비트코인이 위험하고 또 선물도 위험하다 이런 거는 마찬가지니까 비트코인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액수를 우리 전문가님과 함께 선물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네. 선물도 주식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네. 움직임이 빨라요. 그러니까 주식은 저희가 이제 스윙이라 단타로 뭐 3% 5% 먹고 나오는 경우도 많지만 저희가 주식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매매를 하시더라도 약간 좀 한두 종목의 제한 지역이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 초단타를 칠 경우에는 굉장히 뭐 진입도 굉장히 많을 수 있고 저희도 데이 트레이딩을 좀 하는 편이긴 한데 초단타를 좀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가끔 뭐 장이 좀 많이 증폭이 좀 있을 땐 초단타를 치기도 하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데 이것을 좀 잘 리딩을 잘 하는 어떤 그런 좀 약간 좀 전문 지식이 있는 어떤 저를 제외하고도 많은 전문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저하고 함께 하신다고 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을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바꿔드릴 수는 있지만 선물이 좀 움직임이 빠르다. 그리고 수익이 굉장히 주식에 비해서 빨리 왔다 갔다 하고 레버리지가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초보자분들은 좀 금액을 좀 낮춰서 계약수를 조정하실 수만 있다고 한다면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지 않겠나. 좀 그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네요.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비트코인보다는 좀 더 안정적으로 우리 스파이더 전문가님과 함께 ha시면서 주식과 선물 두 마리 토끼를 함께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5959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오늘 호재가 있었어요. 일본 최대 통신사와 5G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호재도 있었는데요. 그거에 비해서 주가는 좀 약했거든요. 상군 전문가님, 삼성전자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전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렸었지만 네. 여전히 삼성전자를 고점이라고 하시는 분들에게 기준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 물론 네. 이 뭐 저가 대비 뭐 기준 뭐 1년 전 대비해서 이 정도면 많이 오른 거 아니냐라고 네. 당연히 물어보실 수는 있겠지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그런 호재도 있고 네. 그리고 조금 단순하게 본다면 지금 미국 공장 뭐 산불이 내면에 해가지고 이제 공장 가동을 많이 못했었었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장 전망치 컨센서스는 벌써 1분기 실적을 뛰어넘을 지금 예정이기 때문에 아니 지속적으로 호재가 뭐 나오고 있고 그리고 돈은 여전히 잘 벌고 있고 근데 왜 고점이라는 평가를 하는 거죠?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이제 계속 말씀을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가 지금 주식을 투자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제 진입을 해서 제대로 평가받을 때 청산을 하는 게 궁극적인 목표인데 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과연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었지만 3, 4년 후에 삼성전자가 지금보다 못할까라는 기준을 잡는다면 저는 더 아직도 여전히 상승의 여력은 충분히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그 국내 증시에 굉장한 많은 시장 이제 그 무게감을 이제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여전히 긍정적인 시야를 갖고 있는데 국내 증시도 뭐 다른 이유들도 굉장히 많겠지만 네. 지금 주도하는 삼성전자가 이 정도의 힘을 갖고 있다면 우리나라 증시 또한 여전히 상승 뭐 긍정적인 시야로 받아볼 수 있는 부분이 뭐 훨씬 더 많이 열려 있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아직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 그럼요. 네. 저는 알겠습니다.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럼 지금 물론 진입해도 삼성전자는 원래 그냥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저는 확실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의 차이, 성향의 차이가 성향 있다고 때문에. 보여요. 네. 삼성전자가 궁극적으로 좋다고 해서 지금 나 내일 바로 이제 오늘 종가 들어가서 내일 단타 칠 거야라고 했을 때는 과연 좋은 종목인가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겠죠. 뭐 이런 호재가 있어도 오늘 이제 뭐 급등이 안 나왔으니까 그리고 애초에 무거운 종목이다 보니까 큰 폭의 이제 상승 뭐 등락폭을 보이는 그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제 성향의 차이인데 나는 삼성전자를 단타 칠 거야라고 해서 잘못된 판단은 아니죠. 잘못된 판단은 아닌데 왜 삼성전자 가지고 단타를 쳐야 되지?라는 의문은 가질 수가 있는 거죠. 뭐 삼성전자의 본질을 생각한다면 저라고 한다면 기준을 잡을 때 삼성전자 같이 이제 미래지향적이고 어떻게 보면 멀리 봤을 때 더 좋은 종목이지 내일 갑자기 급등락이 와서 나의 이제 단타적 수익을 내줄 거야라고 그런 기준을 잡을 만한 종목을 컨택하기 위한 그런 종목은 좀 아니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도 구만전자라고도 많이 했었잖아요. 9층에 계신 분들 많으셔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솔직히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안 좋게 부정적으로 말씀하시는 분은 사실 없거든요. 그렇죠? 스파이더 전문가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러니까 작년 6월 달인가요? 작년 6월 달인가 그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30% 그러니까 우리 코스피 지수의 3%를 넘어가면서 네. 야간 그 선물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야간 선물이라는 것 자체가 어떤 코스피 200 그러니까 200개의 종목의 어떤 그 움직임을 보고 주가가 같이 따라서 움직이는 건데 네. 삼성전자의 어떤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까 사실 이거는 의미가 없다. 사실 삼성전자 하나를 보고 매매를 하는 거다라고 할 정도로 해가지고 지금 뭐 디램 가격도 상승에 아직 뭐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지금 국내 지수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3,000포인트가 만약 적정한 선이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아니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국내 네. 지수는 더 3,000포인트 이상을 3,500포인트, 3,700포인트를 갈 수 있다고 판단하는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는 또 올라가겠죠. 뭐 지금 가격에서 81,800원인데 제가 봤을 때 10만 원을 훨씬 넘기지 않을까? 라고 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가 1년 후에, 2년 후에 올 말에 갔을 때 지수가 과연 많이 빠질 것이냐 아니면 3,000포인트에 안착을 해가지고 더 추가적인 상승을 할 것이냐는 사실 차트의 모양을 보더라도 가격에 어떤 큰 조정을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시간 조정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따 교육에서도 말씀을 제가 드리겠지만 오늘 교육 내용이 조정 비율이에요. 네. 피보나치의 조정 비율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시간 조정이라는 것 자체가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나서 가격이 다운이 돼야 되는데 옆으로 흘러가면서 어떤 굉장히 그 과열을 시키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다시 힘을 압축하고 상방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그게 직전 고점 돌파 그다음에 슈팅이 나온다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 건데 삼성전자도 지금 보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가격 조정을 크게 주고 있는 게 아니라 옆으로 흘러가면서 시간 조정을 주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어떤 시간 조정들은 아직 힘이 살아 있다. 상승의 여력은 있다. 그리고 삼성전자를 부정적으로 본다라는 거는 국내 지수 자체를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과 동일시게 돼야 되는 건데 삼성전자, 코스피 제가 봤을 때는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지네요. 네, 좋습니다. 삼성전자는 더 갈 거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삼성전자까지 오늘장 이슈들 꼼꼼하게 짚어주셨고요. 또 잠시 후 강의 시간에서 삼성전자와 같이 긴 조정 시간을 거치는 종목들의 대응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달콤한 수익을 안겨드리는 종목 시간입니다. 제왕의 종목 시간인데요. 두 전문가의 포트폴리오부터 보고 오시죠.
네, 두 분 다 역시나 큰 수익률을 자랑하고 계십니다. 먼저 스파이더 전문가님, 지금 벌써 이번 달에만 수익률이 100%에 달하네요. 네. 전문가님, 수익률 자랑 좀 해주세요. 네. 저번 주 금요일 날 저희가 이제 목요일 날 출연을 하고 나서 그 다음 날 금요일이죠. 저희가 이제 추천 종목 하나 청산한 게 유니온인데 네. 그게 이제 6.19% 수익으로 마감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이 지금 23일이니까 어제네요. 어제 이제 두산 인프라코어 저희가 이제 8.84% 수익으로 완료를 하면서 올 지금 3월 달 수익률은 96.28%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 자본 전체 비율은 아니고 저희가 이제 비율을 좀 따진 건데 그래서 이제 전체로 합산을 한다라고 한다면 저희가 이제 96.28% 수익을 좀 보고 있고 상구 전문가님과 저 카톡방을 같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네. 이 수익률은 합쳐질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수익률은 더 극대화되지 않겠나라고 네.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으니까 저희가 수익률은 매달 50% 혹은 80% 뭐 평균치로 따진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안 좋을 때도 저희가 지금 이렇게 조정장에서도 저희가 거의 뭐 50%는 넘기고 있기 때문에 평균적으로는 뭐 98%, 120% 이런 식으로 수익이 나고 있거든요. 와. 뭐 이번 부분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어떤 식으로 분산 투자를 할 거냐에 따라 틀릴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상군 전문가님도 수익률이 좋고 저도 네. 수익률이 지금 100%가 넘어가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다음 주까지 한다고 한다면 100%가 넘어가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은 물론 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직접 들어오셔서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수익률이 어마어마하신데요. 우리 상군 전문가님도 지금 올해 이번 달에만 63%나 수익률을 기록하고 계십니다. 전문가님도 리뷰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전 조금 전에 스파이더님 말씀하시는 게 약간 조금 이렇게 약간 웃음이 나왔었던 게 뭐냐면 네. 비우시는 거예요? 비웃는 게 아니라 스파이더님이 너무 저는 조금 직원분들이 보면 얼마나 안타까워할까라고 생각을 했던 게 네. 그 직원분들이랑도 저도 이제 잘 알고 지내니까 네. 보통 수익률이 한 300%씩 나는데 8, 90%라 그러니까 본인이 종목만 선별하지 겸손하시었군요. 아니 본인이 합계를 안 내니까 자료 정리를 안 하니까 아하. 그래가지고 수익 났다 뭐 아니다만 알고 있지 지금 합산을 제대로 잘 안 내셨던 것 같아요. 뭐 물론 네. 저번 달에는 이제 수학이 약해서 저도 이제 산수 같긴 한데 뭐 어쨌든 저도 상군 전문가님이 다시 그럼 수익률을 말씀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번 달 같은 경우는 워낙에 이제 조정 장세가 심해서 이제 뭐 물론 이제 썩 좋진 않았습니다. 썩 좋지 않아도 몇십 프로 정도 했었는데 네. 그 전달 그 전전달은 저도 그랬고 스파이더님도 200% 250%의 우와. 이런 식으로 이제 수익률을 냈는데 네. 전혀 정말 계산을 안 하셨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안 하셨던 것 같고 네. 지금 제 수익률 같은 경우는 사실 제 기대 수익보다는 많이 못 미치고 있는 상황 맞습니다. 근데 이제 성향상 저는 이제 뭐 단타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이제 스윙 쪽에 최근에는 무게 중심을 많이 두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저번 주에 제가 이제 제시해드렸던 종목이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네. 경우도 중장기적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40% 이상 수익이 진행 중인 종목이고 지금 오늘 제시해드리려고 하는 종목도 사실 40% 정도 수익 중인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제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물론 수익률 하나만을 뭐 3월 통합 수익률을 위해서는 그 종목도 청산하면 이미 이제 150%, 160% 그냥 이렇게 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원하는 자리에서 원하는 위치에서 맥점 공략을 해서 이제 수익 청산을 했을 때 가장 큰 수익률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안고 있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럼에도 수익 중임에도 불구하고 공략할 수 있는 왜 지금 또 제시를 할 수 있는지 그 종목을 준비해 왔기 때문에 조금 후에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두 전문가의 많은 종목들 얻고 싶으신 분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나도 저렇게 많은 수익률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 아니면 종목의 제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요. 어렵다, 못 찾겠다 하시는 분들 그냥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아주 쉽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5959 꼭 입력하고 입장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전문가님 왜 웃으셨나요? 아니 이게 5959가 좋기는 한데 약간 좀 네. 발음하기가 좀 어렵네요. 좀 오그라들기도 5959. 하면서 좀 귀여워요, 숫자가. 네. 많은 분들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 시간에는 두 전문가님의 소개하시는 종목들 들어볼 시간인데요. 먼저 스파이더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 소개해 주실 건가요? 저는 대우건설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네, 건설주. 아까 건설주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네.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저희가 기업 분석에서 재무제표를 좀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일단 보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까지 해서 지금 매출액이 증가하는 게 보이실 거고요. 물론 그게 차트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영업이익 또한 굉장히 좀 크게 증폭을 지금 2019년도, 2020년도에 비해서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고 당기순이익 또한 굉장히 지금 2배 가까이 증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차트를 봤을 때 재무도 좋고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직전 고점인 지금 이쪽인데 6,700원을 돌파할 경우에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차트는 줄여서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이 상태로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따가도 제가 이 교육을 제가 이걸로 해드릴 거예요. 네. 근데 교육을 듣고 나서 대우건설에다 비교를 해보면 대우건설 괜찮은데? 라는 판단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상승을 하고 나서 주가가 이렇게 해서 지금 이만큼 올라왔는데 조정을 이렇게 줬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가면서 지금 싼고점을 돌파 시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따가 교육 내용도 이거랑 비슷하겠지만 자, 이게 뭐냐면 이게 좀 이걸 다 지우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밑바닥에서 위까지 이렇게 올리면 여기 보이시는 게 지금 작아서 안 보일 수도 있는데 0.38이라고 써 있고 0.5, 그 다음에 0.618이라고 써 있죠. 네. 이따가 제가 교육할 내용도 이겁니다. 뭐냐면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서 38.2%의 조정을 주고 나서 지금 싼고점을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는 조정이라는 거는 상승을 하고 나서 주가가 허리를 지켰느냐 이게 50%의 조정이거든요. 그러면 허리만 지킬 수만 있다면 뭐 남자들도 그렇지만 어쨌든 허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사람이 허리가 중요한데 네. 허리 중심을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허리 라인을 지켰다라는 건 뭐냐면 상승의 여력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정 자체가 38%도 미치지 않고 38%도 찍지 않고 올라갔다라는 건 뭐냐면 아직 시장이 강세라는 거죠.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일봉만 보더라도 네. 이런 얘기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시장보다 강하면 주가는 간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오늘 종합주가지수는 빠졌어요. 그리고 선물지수도 빠졌습니다. 네. 나스닥도 빠졌어요. 뭐 오일도 빠졌고 항생도 다 빠졌어. 그런데 일봉을 보시면 지금 대우건설은 양봉입니다. 오, 네. 그 말은 즉슨 시장보다 시세가 강하다. 강했다. 강했다. 그 말은 즉슨 이거는 시장의 어떤 눌림에 의해서 조정이 와야 될 종목인데 이거는 수급이 아직도 들어가고 있다는 소리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더 갈 수 있다. 그리고 시장의 조정도 지금 50%까지 온 것도 아니고 38%의 조정만을 주고 다시 싼 고점을 두드리고 있다는 거는 조만간에 바로 돌파가 된다. 돌파가 되면 불안 요소가 해소되면서 저항 라인이 뚫렸다는 건 뭐냐면 시장에 어떤 수급이 들어가면서 기대 심리에 의해서 굉장히 강한 슈팅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대우건설은 저희가 1월 달에 한 15% 정도를 이미 수익 청산을 하고 나왔던 종목인데 네. 굉장히 그 후에도 쭉 갔어요. 지금 차트를 보시면 엄청나게 큰 추세로 갔잖아요. 근데 저희는 1월 달에 청산을 하고 나온 종목인데 아직은 추세가 죽지 않았다. 시장보다 강하다. 그래서 저희는 이 종목을 다시 한번 지금 들어가 있는데 수익 중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더 갈 수 있다. 1차적으로는 7,000원대 돌파 여부가 관건이긴 한데 네. 저는 충분히 돌파 안착만 한다고 한다면 더 갈 수 있다. 그러면 정확한 저항 라인이 어디냐, 어디까지 보느냐 이것은 제가 이따가 노란톡방에 들어오시면 종목 제시를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따 교육 시간에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스파이더 전문가가 대우건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 조정장 속에서도 상승한 종목인 만큼 앞으로 좋은 흐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얻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라고 검색하시거나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시면 한 번에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참여 방법 확인하시고요. 비밀번호는 5959 꼭 입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우리 산군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을 제시하실 건가요? 저도 역시 네. 이제 오늘 이슈가 됐던 그 섹터가 아까 뭐 정치 테마, 네. 그리고 이제 히토류? 히토류 빼고 좀 이제 건설 쪽은 이제 중장기적으로 볼 수 있다. 정책발까지 같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렇게 보고 있지만 저는 여기서 이제 직접적인 건설주보다는 건설 테마도 갖고 있고 추가적인 다른 테마까지 갖고 있는 탄탄한 네. 종목을 제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스파이더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대우건설은 저도 굉장히 많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종목이라서 기술적으로 많이 설명을 해주셨었는데 기본적 분석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많거든요. 네. 뭐 어쨌든 대우건설은
어차피 이제 노란톡방 같이 운영을 하니까 네. 제가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들어오면 충분히 설명을 드릴 거고요. 네. 제가 준비한 종목은 바로 인선 ENT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맨날 인선이 하고 있는 인선이 왜 이렇게 항상 뭐 이렇게 농담 삼아 이렇게 죄송합니다. 하는데 제 이름이 인선이라. 이 스파이크 이름이 같아서. 성함이 네. 김인선 대표님이신데 아, 네. 제가 맨날 본명이 인선이 이렇게 이 종목을 예전부터 제가 오랫동안 밀고 있었던 종목이기도 네. 하고 이제 설명을 좀 드릴 건데 일단 깜짝깜짝 놀라실 것 같아요. 인선이 올라가. 인선이 잘 오고 잘하네. 인선이 잘 이런 거 가네.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인선이 올라와 자꾸 그래서 그래갖고 이제 네, 깜짝 놀랐습니다. 좀 이렇게 수익 지금 이제 추천가 대비 이미 30% 이상 수익 중이긴 한데 오.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좀 애착하는 종목이기도 네. 한데 그래가지고 인선이 잘한다고 제가 맨날 칭찬해 주거든요. 저 지금도 깜짝깜짝 놀랐어요. 뭐 일단 이 종목이 이제 어떤 종목이냐라고 네. 했을 때 가장 큰 틀로는 이제 폐기물 처리 이제 국내 점유율 1등 기업입니다. 네. 가장 큰 틀로 봤을 때는 이제 건설 폐기물을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 1등 종목으로 볼 수 있고 추가적으로 이제 폐 자동차까지 이제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장에 이제 진출하면서 외형적 성장이 계속 지속 중인 왜 웃으시죠?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요. 네. 인선 ENT. 네. 자꾸 제 이름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선이가 참 좋아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설명을 좀 네. 더 해드릴게요. 불편하네요. 예. 근데 종목 추천하는 걸 보면은 상권 전문가님께서는 이 어떤 이슈가 하나가 아니라 네. 뭐 저번 맞아요. 주에도 그렇고 굉장히 다양한 이슈를 갖고 있는 어떤 종목들을 많이 가져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가지 이슈보다는 재료가 많은 게 이제 이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재료는 많으면 많을수록 그렇죠. 그만큼 상승할 그렇죠. 가능성이 그러니까 가끔 많은 그런 거예요. 걱정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재료가 이렇게 많으면 한 가지 섹터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분산되어 있는데 뭐 전문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보통 그런 기술력들은 대부분 어느 정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식으로 많이 운영이 되기 때문에 전문성에서는 사실 어지간하면 크게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가끔 저는 갑자기 의류회사가 갑자기 바이오 제약한다고 이럴 때가 좀 그렇죠. 놀라는 예, 거지. 그럴 때 좀 곤란하긴 그런 게 하죠. 아니라면 저는 특히 이제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이제 하나의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드론부터 우주 위성 뭐 방위 방위 이쪽으로 사업까지 해가지고 보통 다 이제 드론도 연관이 되어 갖고 있다고 있죠. 이렇게 보는 게 이제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어떻게 보면 오늘 가져온 이 인선이도 아주 그런 식으로 이제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뜨끔뜨끔합니다. 예. 쉽게 얘기하면 이제 건설 폐기물이 이제 기준이긴 하지만 네. 폐자동차 재활용까지 시장까지 이제 진출해 있는 상황, 특허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이 종목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여름 재해 때마다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주목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물론 자연 재해가 좋은 일은 아니지만 재해가 있을 때마다 이제 발생 지역에서 폐기물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절별로 이슈 받는 그 포인트가 분명하고 제가 왜 이 종목을 가져왔는데 가장 큰 이유로는 이제 두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이제 첫 네. 번째로는 지금 이제 코로나 백신도 어느 정도 이제 많이 이제 접종을 공급이 시작하고 됐고요. 있고 네. 머지않아서 이제 치료제도 거의 아마도 이제 완벽에 가까운 그런 치료제가 나오겠죠. 아마도 네. 그렇게 된다면 궁극적으로 코로나 종식이 가까워지면서 경기 활성화라는 건 이제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제가 아까 일부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 활성 이제 건설 섹터가 활성화되면은 당연히 새로 짓는 건물들이 많아지겠죠. 새로 건물을 지으려면 건물을 무너뜨려야 되고 건물을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당연하게도 또 폐기물은 나올 테고. 계속 꾸준히 나올 거고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나올 만한 폐기물은 두 가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치료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의료 폐기물들이 이제 계속 쏟아져 나올 거고 추가적으로 이제 건물들이 이제 짓기 위해서 건설 폐기물들이 꾸준히 나올 거고 이것만 가지고도 일단 지속적인 매출을 확보하는 데는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두 번째 이유도 굉장히 중요한 미래 먹거리 사업이라고 생각하는 요소인 거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전에 제가 이제 폐자동차 재활용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했잖아요. 현재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전기 수소차로 이제 전환의 시대잖아요. 네.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쵸. 뭐 지금 에너지 사업 섹터는 사양 산업이라고 보는 게 맞죠. 뭐 물론 지금 내일 모레 다 끝났어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오일이라든가 이제 석탄 뭐 이런 에너지 자원 쪽은 궁극적으로는 점차 줄어들면서 친환경 쪽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시대적 변화의 흐름이 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오일 국가인 뭐 사우디라든가 그런 쪽도 이제 스마트 시티 뭐 새로 이제 도시 재개발 이런 쪽으로 이제 눈을 돌리고 있지. 지금 그 나라들은 현실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보고 있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인선 ENT도 내연기관 자동차에서 이제 이쪽으로 전환하는 시대에 그러면
당연히 내연기관 자동차들은 점차 순차적으로 한 번에는 아니겠지만 폐차로 많이 이렇게 전환이 되겠죠. 뭐 물론 중고차와 이제 폐차를 이제 순차적으로 반복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자동차 관련 폐기물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겠죠. 지금 뭐 물론 전기차, 수소차 이렇게 확대되겠지만 이게 단박에 지금 기름장 뭐 내연 자동차 다 없어질 거야 이건 아니지만 중량으로 보면 좋겠네요. 그렇죠. 순차적으로 계속 먹거리 사업 매출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건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종목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적으로 해서 설명을 이제 추가를 하자면 저는 이 종목을 9,650원에 공식적으로 추천을 했어요. 네. 일단 줄여서 보자면 일단 이날 이제 추천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주요 저항 라인들 이제 이평선들이 다 모여 있는 라인에 이제 돌파하면서 이제는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충분히 나올 수 있겠다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 1차 목표가는 12,000원으로 잡았었습니다. 이미 1차 목표가는 도달을 했어요. 도달을 했는데 왜 제가 이제 초기 진입 자체를 9,650원에서 했는지에 대한 설명과 12,000원 라인이 이제 그 1차 목표가인지를 충분히 설명할 수가 있죠. 하지만 저는 이제 1차 목표가는 도달을 했지만 지금도 여전히 더 멀리 보고 있기 때문에 1차 목표가를 도달했을 때는 중기적 접근을 하신 분들은 이 12,000원 라인에서 청산을 하시면 된다. 일부 조정이 올 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하지만 저는 더 멀리 보고 있다. 왜? 조금 전에 설명해 드렸던 이런 이유들로 네. 더 멀리 보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혹자들은 이미 곧 이제 최고가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고 이미 많이 간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단순하게 폐기물 쪽으로 간다면 조정이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자동차 그쪽 시장까지 이제 같이 안고 간다면 저는 2만 원까지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물론 당연히 시간은 필요하겠죠. 하지만 이 2만 원을 제시해 드린 것도 그럼 어디까지 보는 게 좋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는 거지. 저라고 한다면 이제 가끔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몇 년 후에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가장 좀 이렇게 꾸준한 성장을 보일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를 선별하자면 저는 이제 최애 종목 중에 하나인 이 인선 ENT를 제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가격 전략은 그럼 노란톡방에서 당연하죠. 이용하시면 될까요? 그럼요. 네, 뭐 좋습니다. 중장기적으로 진짜 장기적으로 접근하신다면 저는 네. 언제 들어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자리 맥점 포인트를 공략할 필요는 있기 때문에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상군 전문가는 포트폴리오에 인선 ENT를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세한 가격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들어오시면 얻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상군이라고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핸드폰 카메라로 아래 보이는 QR코드 스캔하고 한 번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비밀번호 5959 꼭 입력하고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번 순서는 우리 스파이더 전문가님의 강의 시간입니다. 1부에서 예고해드린 대로 조정 시 대응 방법을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님 강의 시작해 주시죠. 네. 네. 일단은 지금 방금 봤던 저희 그 대우건설 지금 차트를 잠깐 좀 띄워놨었는데 네. 대우건설을 잠깐 더 보면서 지금 조정 비율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교육은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시작할 건데 차트가 지금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네. 대우건설을 지금 보시면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하고 이제 조정이 이제 오는데 지금 대우건설의 어떤 지금 월봉입니다. 이게 일봉이 아니라 월봉인데 네. 차트만 딱 봐도 지금 회사가 돈을 못 벌고 있나? 아니거든요. 네. 회사는 좋아요. 회사 좋고 돈을 벌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더 발전 가능성이 있고 그러면 이거를 1년 후에 봤을 때 과연 이 주가가 적정 주가였느냐라고 판단을 해본다면 저는 이게 바닥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바닥 따지기를 하는 거고 지금 향후 12,000, 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고 물론 이제 직전 고점이라는 8,240원의 저항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향후 제가 봤을 때는 매물대 자체는 거의 만 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거고 솔직히 이 대우건설 같은 경우에는 2만 원을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정말 중장기로 계속해서 내가 완전 장기로 본다고 한다면 2만 원 충분히 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주가가 월봉인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개월 동안 상승 중이에요. 그럼 이런 상승이라는 건 뭐냐면 되게 좋거든요. 조정도 굉장히 크게 왔고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대우건설은 지금 바닥이다. 그래서 중장기로 나쁘지 않다. 그리고 아까 제가 교육을 해드리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저희가 아까 해드리는 그게 2차 전지 관련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네. 자, 2차 전지가 저희가 이제 요즘 굉장히 좀 핫하죠. 네. 그래서 2차 전지를 어떻게 차트를 봐야 될 것이냐.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오늘 이제 제가 가르쳐 드릴 기술적 분석은 조정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조정 비율을 볼 때 뭐 엘리어트 파동도 뭐 파동론도 있고 저희가 어떤 각도론도 있고 근데 각도론이라는 걸 좀 알고 가셨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오늘은 피보나치 조정 비율, 엘리어트 파동에서 나오는 조정 비율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걔네 각도 이론을 저는 좀 많이 사용을 하는 편이에요. 근데 대체로 잘 맞아요. 뭐냐면 걔네 각도 이론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저번 주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차트를 이렇게 보시면 제가 그림을 좀 그려드릴게요. 네. 만약 이렇게 올라갔다면 이렇게 내려가겠죠. 이게 정상적인 주가의 어떤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가운데에다 선을 딱 그었을 때 여기가 만약 가운데라고 했을 때 어떤 각도와 이 각도는 같아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올라가는 게 만약에 예각이라면 내려가는 것도 예각으로 떨어져요. 쉽게 말해서 올라간 만큼 내려오는 급등은 거예요? 급락을 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대체 주린이 분들께서 많이 이제 물리는 구간이 이 고점 부분인 거죠.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가니까 5% 10% 먹으려고 들어갔다가 급락하는 장세에서 굉장히 손절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손도 못 쓰는 정도로 주가가 빠져서 굉장히 낭패를 보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올라가는 것도 만약에 둔각으로 올라간 주가라면 내려가는 것도 둔각으로 가요. 뭐 이건 나중에 각도론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지만 오늘 주제는 이것하고도 굉장히 관련이 있습니다. 뭐냐면 각도라는 거는 파동의 세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각도를 보면 이게 얼마만큼 빨리 올라갈 수 있고 힘을 얼마만큼 세게 가지고 있느냐는 어떤 그 강도로도 측정할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지금 2차 전지 관련해서 제가 조정 비율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거를 한 번에 다 해드리고 싶은데 차근차근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네. 자, 이게 뭐죠? 그 KG케미칼을 제가 항상 주가를 볼 때는 줄여서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그래서 주가를 좀 줄여볼게요. 만약에 지금 현재의 주가를 본다고 한다면 이렇게 봅시다. 지금 지금 날짜가 지금 작년 12월 달부터 이제 그냥 5개월 아니죠. 이게 지금 2019년이니까 1년 반 정도 되나요? 이제 네. 2020이니까 한 1년 한 3개월 정도 될 것 같은데 상승을 줬을 때 자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네. 조정 비율을 대입을 해보면 이렇게 올라간 거거든요. 이만큼. 네. 그러면 지금 떨어진 각도를 보시면 이만큼 떨어진 거예요. 38.2%. 그리고 나서 주가가 다시 싼 고점을 맞고 살짝 눌리긴 했습니다만 네. 여기서 아까 제가 대우건설이 뚫리면 날아간다 그랬죠. 네.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번 조정을 주고 싼 고점을 맞고 나서 여기가 뚫릴 때 굉장히 큰 슈팅이 나왔죠, 지금.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저항 라인이 돌파됐기 때문에 하나, 둘, 셋, 3고점이 뚫리면서 시장에서는 고점이 돌파가 됐으니까 좋아질 거야. 저항이 돌파됐어. 이제 안착만 하면 갈 거야. 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붙으면서 수급이 붙으면서 날아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항상 파동은 이런 식으로 터지거든요. 그러면 지금 또 2차 파동을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파동의 비율을 보시면 자, 여기가 바닥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거를 줄여서 보시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왔어요. 근데 왔는데 이렇게 올라갔던 주가가 세게 올라갔던 주가가 한번 이렇게 내려와서 38.2%의 조정을 받고 또 올라갔다 또 내려온 거예요. 또 다시 올라갔고 다시 내려왔는데 50% 조정 비율 깨진 다음에 어디를 지켰냐? 61.8%를 지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조금 행보를 치다가 다시 싼 고점을 맞으면서 그 다음에 뚫려버렸죠. 그러니까 조정 비율이라는 거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파동 자체가 이렇게 한번 올라가고 나서 쉬어가는 어떤 이렇게 행보를 치는 시간 조정을 거치고 나서 직전 고점이 돌파될 때 굉장히 강력한 슈팅이 나오는데 이때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서 눌리는 이 눌림목에서의 조정 비율을 보는 거죠. 쉽게 말해서 한번 올라가서 38%의 조정 비율만 주고 싼 고점을 두드리고 있는 주가는 돌파가 돼서 굉장히 강한 슈팅으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만약에 조정 비율이 허리 라인인 50%의 조정 비율을 찍고 다시 반등만 해준다라고 한다면 허리를 지켰기 때문에 최소 이 하락폭의 50% 정도는 올라오거나 아니면 싼 고점을 맞으러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이제 이 두 가지는 굉장히 시장이 강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61.8%는 피보나치 조정 비율인데 61.8%까지 내려와서 다시 50%의 조정 비율을 넘어갈 때 허리라인을 재돌파할 때 시장은 아직은 괜찮다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고점 대비 한번 상승을 갖다가 하고 나서 조정이 들어오는데 만약 70%까지 하락을 했다. 그럼 이 종목은 많이 떨어졌으니까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약한데? 약세인데? 라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건 뭐냐면 꼭 이렇게 갈 거냐. 그러면 상승을 하고 나서 얘가 38%의 조정을 줄지 아니면 50%의 조정을 주고 반등할지 아니면 61.8%를 조정을 주고 올라갈지 그건 아무도 모르죠. 네. 모르는데 올라가는 반등의 어떤 세기를 얘기를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38%의 조정만을 주고 쌍고점을 두드리고 있다면 단지 살짝 눌릴 수는 있겠으나 돌파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고 50%의 조정을 주고 나서 올라간다는 건 그래도 최소 쌍고점까지는 갈 수 있겠는데라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셔야 되는 거고 61.8%의 조정 비율을 지켰다라고 한다면 올라는 갈 건데 이 고점 대비 여기를 A라고 봤을 때 여기가 B라고 봤을 때 A, B의 가격 중심가는 올라갈 수 있겠으나 돌파 실패할 수도 있겠는데 좀 약세인데 라고 판단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 이게 뭘로 따져지는 거냐면 제가 아까 삼성전자나 아니면 코스피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가가 상승을 하고 나서 이렇게 가격 조정을 주고 나서 재차 돌파하고 또 가격 조정을 주고 재차 돌파하는 어떤 업다운을 반복하면서 고점 그러니까 이거를 저희가 고치갱신이라고 하거든요. 네. 고점을 점차로 갱신하면서 올라가는 고치갱신의 파동을 갖고 있는 파동이냐 아니면 주가가 빠지면서 이렇게 빠지는데 쌍바닥을 무너뜨리고 저점을 붕괴하는 것 이것을 저치갱신이라고 그래요. 그럼 저치갱신을 하면서 빠지는 종목들은 계속해서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죠. 계속 저치갱신을 하니까. 네. 여기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조정 비율이라는 건 뭐냐면 파동이 한번 터지고 나서 이렇게 옆으로 흘러간다는 건 시간 조정이죠. 네. 그러면 시간 조정은 엘파라 그래서 계단식 상승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상승, 조정, 상승, 조정, 상승, 조정으로 계단식 상승으로 갈 때는 이건 굉장히 강한 파동이에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가격 조정의 파동이 있겠죠. 상승하고 조정을 주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주고 상승을 하고 조정을 주는 이런 파동 같은 경우에는 가격의 조정을 주면서 가기 때문에 대응하기가 쉽지 않아요. 올라는 갈 건데 만약에 이 고점에서 들어가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빠지는 시간과 올라오는 시간 이 두 개를 합치면 굉장히 시간이 길어요. 네. 이 시간 동안 물려 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시간 조정을 주는 파동 같은 경우에는 상승을 하고 나서 옆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거는 파동이 힘이 세다고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매수와 매도가 싸움을 하는데 매수는 강력하게 올렸는데 매도가 이기질 못하고 있는 거예요. 누르질 못하는 거죠. 그러면 매도보다는 매수가 강력하게 올리고 있는 거니까 더 큰 파동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조금 전에 아까 설명해 주신 삼성전자는 지금 시간 조정을 거치는 건가요? 삼성전자를 잠깐 볼까요? 그러면 네. 삼성전자를 보죠. 네, 삼성전자는 어떤 차트인지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보시면 가격 대비를 보신다라고 한다면 네. 자, 1파동 지금 줄여서 볼게요. 네. 자, 이렇게 줄여서 봅시다. 그러면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을 줬는데 이때는 이제 나스닥도 굉장히 그때 폭락을 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지금 이거를 지금 현재 파동을 시작하고 나서 본다고 한다면 1차 파동 이렇게 오고 나서 자, 여기죠. 이렇게 오고 나서 행보를 쳤어요. 이렇게. 네. 그죠? 이건 시간 조정이죠. 아까도 말씀드렸던 계단식 상승으로 가기 위한 그냥 힘의 압축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직전 고점이 뚫리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비율을 따져봤을 때는 여기서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봤을 때. 그러면 지금 38.2%의 조정 비율이 깨졌나요? 아니요. 안 깨졌죠. 네. 그러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파동 자체가 한번 터질 때 이렇게 올라와서 시간 조정을 거친 다음에 직전 고점이 돌파되면서 슈팅이 나온 이 저점에서부터 본다라고 한다면 이 파동은 아직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이 왔는데 50% 허리라인까지 내려온 것도 아니고 618배의 어떤 61.8%의 조정을 준 것도 아닌 정확하게 상승 이후에 38.2%의 조정 구간을 지키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기만 살짝 그러니까 뭐 85,000원대만 살짝 넘겨준다고 한다면 얘는 쌍고점을 만나러 가겠죠. 왜? 38.2%를 지키고 있으니까. 시장은 강하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정 비율은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걔네 각도 이론에서는 33%, 50%, 66%를 따져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물론 이 중간에도 파동이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이 피보나치의 조정대를
설정을 다 그 쓰시는 증권사마다 다르겠지만 네. 옆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어떤 그 툴바가 있어요. 네. 이 툴바를 보시면 설정 라인이 있는데 이건 피보나치 조정대라고 하는 거니까 검색해 보시면 나올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열어 보시면 왜 웃으시죠? 아니 지금 배가 고프신지 꼬르륵 소리가 나셔가지고. 꼬르륵. 네. 맞습니다. 아, 다이어트 중이신가 봐요. 아, 그냥 점심을 못 먹었어요. 아, 그랬습니까? 예. 저도 네. 못 먹었는데. 어쨌든 조정 비율에 보시면 이게 화면에 나오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0.236이라는 게 있고 0.382가 있고 0.5가 있고 0.618배가 있어요. 근데 0.2를 갖다가 잘 안 쓰는 이유가 뭐냐면 대체로 네. 조정 비율이 상승을 나서 28%의 조정만 주고 가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이거는 거의 조정이라고 보긴 좀 그렇고 그냥 가는 거야. 조정도 아니야.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조정이라는 건 뭐냐? 그래서 저는 0.382를 안 쓰는데 대체로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거 강세인가? 이런 걸 따질 때는 딱 세 가지의 조정 비율만 보시면 돼요. 38 고점 대비 상승을 했는데 고점이 어딘지는 아무도 모르죠. 눌렸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눌렸는데 다시 반등하는 이 구간이 go점 대비 38.2%를 지키고 있다면 강세. 좀 더 보유해도 될 것 같아. 싼 고점을 다시 만나러 갈 거야. 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고요. 50%까지 내려왔다? 이거 50%에서 지지만 받아준다면 살짝 퉁 튈 거야. 라고 괜찮아, 아직까지는. 아직도 해볼만 해. 라고 생각하시고. 68%까지 조정이었다? 이 종목은 웬만하시면 한번 들어가 보는 자리 맥점은 맞는데 너무 길게 보지 마라. 그러니까 간단하게 다시 정리해드리면 38.2%는 싼 고점을 다시 만나러 가고 재차 돌파가 되면 더 큰 슈팅으로 갈 수 있다. 50%의 조정 비율은 여기서는 맥점이긴 맞지만 살짝 퉁 튈 거니까 10%든 20%든 좀 스윙으로 가져가도 괜찮다. 61.8%까지 조정을 줬다라는 거는 좀 짧게 배트를 좀 짧게 잡고 봐라. 이렇게 조정을 보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68%가 고점 대비 더 빠졌다. 이런 종목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오늘 이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은 제가 목요일 날 또 나오니까 추가적으로 그때 해드릴게요. 시간상으로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역시 기술적 분석의 끝판왕 우리 스파이더 전문가의 유익한 강의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스파이더 전문가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 종목의 제왕 스파이더라고 검색하시거나 종목의 제왕 산군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하실 때는 비밀번호 5959 꼭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도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왔네요. 두 분 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네. 아유, 고생 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끝난 건가요? 네, 끝났습니다. 목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투자 결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개인에게 있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